이번에 영끌족들이 대거 올라갑니다. 남들하고 비교질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돈 벌겠다라고 까불어대고 욕심부렸던 대가를 이번에 이제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대출도 이제 은행들이 다 잠급니다. 대출을 이제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며 이제 금융권들은 가상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일부 원금 상환하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죠. 결국 영끌족들이 대거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흥청망청거리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과시하고 부자가 된 것처럼 까불고 다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강제로 검소해집니다. 저도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 보면 뭐 대략 나이가 한 40대 한 초반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타고 다니는 차는 전부 다 아우디, A6, BMW 무슨 시리즈 뭐 되게 좋은 차만 끌고 다닙니다. 그들의 연봉이 되게 높은가? 그들이 직장 생활을 앞으로 한 20년 30년 더 하려나?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들이 앞으로 길게 다닐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이렇게 부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로 인한 대가, 그로 인한 이제 혹독한 어려움은 누가 감당합니까? 자기 자신이 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수월하지 않은 거죠. 알아서 다들 잘 살겠죠.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들 이제 자신들이 이제 싸질러 놓은 것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니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라는 게 조금은 이제 많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이야 명품을 따지고 뭐 해외여행을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다니고 뭐 과시하고 이제 드러내지만 좀 지나면 사람들이 옆 사람이 이웃이 어떻게 지내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사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실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블루칼라들이 이제 더 오래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것이고 화이트칼라, 586들 2024년 11월인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회사에서 대거 이제 내몰릴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임금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겁니다. 하향 평준화되어서 대기업을 다니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하나 거의 뭐 최저시급 수준으로 이제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학벌도 더 이상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이제 학벌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하향 평준화되는 거죠. 저학력 사회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 자체가 실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뭐 대학을 꼭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대학이 쓸모가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느껴가는 거죠. 이 정도 일 하는데 굳이 대학 학력이 필요하나?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현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이제 점점 깨어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제 벌어들인 돈 안에서 최대한 악착같이 저축하고 살아야 그래야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는 거고요. 무리하게 욕심 부리면서 살아온 이들이 이제 대거 이제 혼쭐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흘러갈 거다 뭐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면 여지없이 그런 기대는 다 깨집니다. 이제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이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활력이 있을 리 없죠. 옷을 많이 사고 뭐 새로운 것들을 뭐 도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안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 미루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벌써 TV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어느덧 50대 초반, 중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20년 전에도 그들이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도 계속 인기를 끌고 계속 앞에 나와서 먹고 사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경규가 70세랍니다. 지금 뭐 예능 프로에서조차 기득권들, 기존에 계속 인기를 먹고 살았던 이들이 계속 이제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이제 비켜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박명수, 이수근, 강호동, 유재석, 뭐 지석진, 이경규,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리 차지하고 버티고 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네 사회도 이 기득권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비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지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또 생존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또 계속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걸맞는 변신이 적응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될 모습들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려가야 될지 잘 따져봐야 되겠죠. 사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겁니다. 금방 금세 뭔가 이루어지는 건 잘 없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공을 들여야 되고 안간힘을 쓰고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고 견디고 두고 봐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고 뭘 하며 살지에 대한 궁리를 대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의 앞날에 좀 더 희망과 긍정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영끌족들처럼 비투족들처럼 빚으로 금방 빨리 뭔가를 해결하겠다, 뭔가를 빨리 가져보겠다 라는 욕심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고 뭔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제법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공짜 없다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것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빚만 안 져도 중간 이상 간다라는 얘기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4년 5년 안에 아주 싸게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더욱더 지금 현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오는 혹은 20년 만에 오는 아주 큰 기회라고 얘기하니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